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컨텐츠의 다각화를 선택했더니 돌아온 반응은 됐고 로스팅 얘기 계속 해달라, 이 반응에 굴하지 않고 컨텐츠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스팅 이야기만 하니까 혹시라도 식상하고 지루해할까봐 분위기 전환 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로스팅 컨텐츠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를 원하면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의 영향이었는지 알고리즘이 요런 것도 있어 하고 저에게 추천을 해주는 걸 보니까 그 에스프레소 머신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다른 분들의 그 커피 관련 컨텐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색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해가지고 몇 개를 짤막하게 훑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금액대를 특정해서 구분진 다음에 이 금액대에선 이 머신 요렇게 추천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었고, 몇몇 분들의 컨텐츠는 과연 저분들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걸 사용해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또는 다양한 컨설팅 사례들을 진짜 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경험담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지극히 실전적이고 그 예비 창업자분들의 심리를 노골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고 초보분들일수록 좋은 머신을 사용해 주십사 권장을 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네,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 머신은 가격대만큼이나 그 다양한 브랜드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저야 커피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웬만한 브랜드들, 그리고 또 수입사의 제반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설령 처음 보는 제품이라고 해도 그 제품의 어떤 구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초보자분들은 아마도 에스프레소 머신의 선택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비싸고 유명한 거 사면 명성이나 기술력이 검증됐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우리에겐 늘 그렇듯 예산의 제약이라는 벽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머신 시장은 1000만 원 이하 보급형 또는 저가형 모델들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중급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가 또는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가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에스프레소 머신도 요즘은 그 돈씨라고 아세요, 피디님? 그거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이런 건데, 그걸 좀 격하게 MZ세대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처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라마르조크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알아보니까 그게 좋다던데 비싼가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은 없냐, 그런 제품 있으면 제가 사겠죠. 그 다음에 신품은 너무 비싸니까 중고를 사고 싶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머신에 쓸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1000만 원 이상 되는 모델들은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역대는 결국은 브랜드 선호도로 귀결이 되고 1000만 원대 중반에는 라마르조크의 리네아 클래식이라는 모델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로 게임 끝납니다. 한 머신 1000만 원 조금 더 넘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라마르조크 리네아 클래식의 가격을 들으면 솔깃한 가격대가 나옵니다. 1000만 원 중반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이게 흡사 가족을 위한 중형 세단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소나타나 이제 K5를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대면 적당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리점에 가서 우리 영맨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요 옵션이 들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넣다 보면은 이 돈이면 그랜저를 살 수가 있네? 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이제 머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서 리네아 클래식 가격도 이전보다는 지금 한 10몇 %? 거의 한 20% 오른 것 같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한 1000만 원 초반 중반 생각하시던 분들은 정말 한 90% 이상이 리네아 클래식을 선택할 정도로 거의 시장 파괴자였죠. 다른 브랜드의 라마르조크 말고 다른 브랜드의 중상급 머신들 1000만 원 중후반인데 이걸 또 리네아 클래식하고 비교하면은 본인이 알기엔 그 라마르조크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이건 리네아가 더 싸네? 하면서 오히려 역선택. 아니면 한 1000만 원 중후반대까지 오잖아요. 그래?
그럼 기왕이면 조금 더 써서 완전히 좋은 걸로 가볼까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다른 브랜드들의 한 중상급 머신들이 사실은 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연식, 뭐 이런 편의성 부분에서는 리네아 클래식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한국에서의 라마르조크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썩차라도 벤츠는 벤츠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라마르조크 리네아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고인물 중에 거의 킹왕짱인데 브랜드 파워, 디자인, 성능, 안정성, 뭐 완성도 면에서 이견이 없고 특히 리네아는 라마르조크의 팀킬 머신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네아 때문에 라마르조크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되게 많이 깎였어요. 라마르조크에서는 가장 뭐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윗 모델하고 거의 똑같아요. K3를 내놨는데 내놓고 보니까 얘가 K5나 아니면은 소나타보다 저렴한데 뭐 공간, 크기, 성능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K3나 아반떼를 사지 굳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거의 팀킬 머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고가 제품들이 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내가 라마르조크를 쓰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비슷하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리네아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일부러 클래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이 시네소에서 원래 요 MVP 하이드라 말고 기존에 싱크라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싱크라 모델을 단종을 시키고 그 후속작으로 이제 중상급 포지션으로 S200이라는 모델을 처음에 냈는데 가격을 엄청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어요. 리네아보다 상급 모델인데 가격대를 리네아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리네아 대신 S200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에 모든 머신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S200의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가격의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가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튼 1000만 원대 머신 시장은 현실적으로 리네아 클래식이 여러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많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선택되는 거의 90% 한 3분의 2 이상은 라마르조크 리네아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